대구 서문시장 뒷골목은 언제나 습한 흙냄새와 비린내가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로 쏟아지는 한낮의 햇볕은 끈적한 공기 속에서 뿌옇게 부서지곤 했죠. 녹진한 바람 한 줄기 없이 그저 푹푹 찌는 열기만 오롯이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진우는 시장 초입의 허름한 전봇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20살, 막 군복을 벗어던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참이었죠. 쨍한 햇살 아래 바싹 마른 흙먼지가 발치에서 흩날렸고 그의 달아빠진 운동화 코는 이미 너덜너덜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거대한 미로 같았고 시장의 복잡한 골목길은 그 미로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손에 쥔 것은 얇은 저녁증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죠. 딱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기에 그는 그저 시장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리는 소음 속에서 그는 홀로 외딴 섬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죠. 진우야, 또 여기 와서 얼쩡거리고 있나?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진우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곱게 따아 올린 머리칼에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미경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듯 빈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미경은 서문시장 한복판, 비단과 무명천을 파는 작은 포목점, 고은빛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천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손은 늘 조금은 거칠었지만 그만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와 미경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에서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경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고 진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의 눈빛에는 꾸짖음보다 더 깊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이 어디 쉽나. 공장들은 사람을 안 뽑는다고 하고 막노동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진우는 대충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미경을 피한 채 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 너머 어딘가 허름하면서도 묘하게 번지르르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밤만 되면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말쑥한 차림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시장 안팎으로는 그곳이 태수 형님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진우는 그 건물에서 풍기는 알 수 없는 매력에 자꾸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과 함께 위험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 형님은 또 뭐고? 엉뚱한 생각 말고 내가 아는 분한테 이야기해볼까? 우리 가게 옆집 아저씨가 배달할 사람 구한다던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진우는 미경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달일? 그거 해봤자 한 달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 할 게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시시한 일에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뭔가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 낡은 건물 안에 그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죠. 미경은 진우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잔소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틋한 눈빛으로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뒤 진우는 용기를 내어 그 낡은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담배 연기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끈적한 재즈 선율이 낡은 문틈을 비집고 새어 나오는 듯했어요.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순간 진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말쑥한 검은색 양복 차림에 번들거리는 포마드 머리, 손가락에는 두툼한 금반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죠. 그가 바로 태수였습니다. 남자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여기서 뭘 훔쳐볼 게 있다고 얼쩡거려?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려 노력했죠. 아, 아닙니다. 태수 형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안 구하십니까? 태수는 진우의 당돌한 질문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죠. 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어요. 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뭐? 배짱은 있나 보네. 태수는 시익 웃으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진우는 얼른 주머니를 뒤져 낡은 성냥갑을 찾아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태수는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가벼운 손길에 진우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작은 안도감을 느꼈죠. 좋아, 젊은 패기는 인정하지.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와.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연기 속으로 사라지듯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힌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까요? 그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와라.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진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태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그의 세계로 한 발짝 들여놓게 되었다는 사실이 낯선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는 것처럼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우는 괜히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는 약속 장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어진 어둠이 그를 맞았죠. 낡은 상가 건물 2층, 희미한 불빛만이 겨우 새어나오는 문을 열자 퀴퀴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은 진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했고요.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가 겨우 주황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깜빡거려 분위기를 더욱 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큼지막한 나무 탁자 위에는
소주병 몇 개와 화투패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태수는 탁자 한쪽에 앉아 몇몇 남자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진우는 그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날카롭고 번뜩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들의 눈 같았어요. 진우는 저절로 몸을 웅크리며 문가에 바싹 붙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왔나, 진우. 태수가 진우를 발견하고는 손짓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느긋했지만 진우는 그 느긋함 속에 숨겨진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태수의 옆에 앉아있던 덩치 큰 남자가 진우를 힐끗 쳐다봤죠. 그 짧은 시선에 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겨우 발걸음을 옮겨 탁자 앞으로 다가서자 태수는 빈 술잔 하나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앉아. 한 잔 받아라. 진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쭈뼛쭈뼛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킬까 봐 잔을 잡는 손에 힘을 주었죠. 태수가 따라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지나는 듯했죠.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는 꼭 참아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며 겨우 숨을 고르자 태수가 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우리 일은 좀 특별해. 남들처럼 땀 흘려버는 돈이 아니지. 머리 쓰고 배짱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그런 일이야. 태수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번들거렸죠. 진우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어쩌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았죠. 낡은 시장 골목에서 벗어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희망은 너무나 강렬해서 불안감마저 잠시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우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수는 진우의 떨림을 눈치챘는지 여유로운 표정으로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급할 거 없어. 처음부터 큰 거 시키지도 않을 거고. 일단은 내 심부름부터 시작해봐. 물건 좀 나르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 좀 전하고. 간단한 일이야.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탁자 밑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 진우에게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돈은 예전에 시장에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받기 힘들었던 액수였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지폐의 감촉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것이었죠. 그는 얼떨결에 돈을 받아 쥐었지만 그 무게는 그의 손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이 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낡은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어머니는 진우의 손에 들린 돈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스쳤죠. 이게 다 무슨 돈이고? 어디서 난 돈이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일 좀 도와줬더니 주시네요. 걱정 마세요. 정당하게 번 돈이에요. 진우는 말하면서도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우를 바라봤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돈을 받아들었죠.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아버지의 약값을 보태고 동생의 학용품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가져다 줄 안도감과 함께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듯했죠. 태수 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진우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장 골목을 배회하며 푼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태수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며 서류를 전달하거나 작은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죠. 그는 심부름을 마칠 때마다 두둑한 용돈을 손에 쥘 수 있었고 그 돈은 그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보며 진우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임무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낡은 창고에 쌓인 박스들을 옮기는 일이었죠.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박스였지만 태수의 부하들은 그 옷들을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읽을 수 있었죠. 진우는 괜히 침묵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괜히 궁금한 척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은 밤늦게 한적한 도로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접선하여 무언가를 주고받는 일이었죠. 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멀찍이 멈추어 서고 진우는 태수가 건넨 봉투를 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남자는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와 함께 봉투를 건네받고 또 다른 봉투를 진우에게 건넸죠. 진우는 그들이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죠. 진우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돈이었죠. 그는 낡은 옷 대신 새 옷을 사 입었고 친구들에게 술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진우를 부러워했고 진우는 그들의 시선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듯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태수의 차가운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요즘 너 낯빛이 안 좋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제? 미경은 진우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가의 다크서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진우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수의 일에 대해,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미경은 진우가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아이다.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 너는 걱정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해라. 진우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미경은 진우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등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미경에게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걱정스러운 말들이 오히려 그를 더 죄어오는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미경에게 솔직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진우를 따로 불러앉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너한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길 때가 된 것 같다.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탁자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은 겉보기에도 꽤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은 진우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가득했죠. 푸른색, 노란색 지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생 본 돈 중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기 부산에 있는 김 사장한테 전달해야 해. 조심해야 할 거야. 중간에 딴 마음 먹으면 알지? 태수의 마지막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돈을 옮기는 일은 단순한 심부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방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진우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의 진동이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죠. 가방 안의 돈은 그의 손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지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태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방이었죠.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쌉쌀한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방 안은 한적했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태수와는 또 다른 종류의 냉혹함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말없이 진우가 들고 온 돈 가방을 확인하고는 진우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다. 돌아갈 때 조심하고. 김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진우의 몫으로 보이는 두툼한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는 돈을 받아 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죠. 그는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순수함,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요. 대구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진우의 보고를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흡족함이 맴돌았죠. 잘했어, 진우.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아. 이제부터 너는 우리 조직의 중요한 일원이 될 거야. 태수의 칭찬은 진우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조직의 일원. 그 말은 그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돈으로 더러워졌고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짧은 욕심과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태수의 싸늘한 눈빛과 비릿한 웃음으로 가득했고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들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죠.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굳게 마음을 먹고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땅을 디뎠죠. 퀴퀴한 담배 냄새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인 공기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태수는 탁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고 그의 뒤로는 덩치 큰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형님, 저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의 말은 작은 파문처럼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죠. 핏줄이 선 그의 눈은 진우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미쳤나?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끝까지 가는 게 이 바닥이야. 네가 뭔데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 말아 하는 기고?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일제히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로도 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진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태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어요. 태수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벽으로 밀쳤습니다. 진우의 등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는 억하는 신음을 내뱉었죠.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진우의 멱살을 잡은 채로 그의 얼굴을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진우의 코를 찔렀죠. 네가 감히 내 돈을 받아먹고 이제 와서 배신을 때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봤나? 태수의 협박은 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미경과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할 수는 없었죠. 진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거나. 진우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혼란이 스쳤고요. 태수의 소나귀 힘이 느슨해진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태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는 고함과 몸싸움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경찰들은 혼란 속에서 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의 귀에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와 그의 조직은 서문시장 뒷골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검은 유혹은 한순간의 악몽처럼 혹은 허망한 꿈처럼 사라져 버렸죠.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진우의 삶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가끔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돈뭉치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죠.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우는 미경을 찾아갔습니다. 포목점, 고은빛은 여전히 따스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첫 냄새와 함께 미경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어요. 왔나, 진우야. 이제 좀 살만하나? 미경의 다정한 목소리에 진우는 울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응, 미경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정말 미안했다. 진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미경은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뭐가 미안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이제라도 네가 바르게 사는 모습 보면 된다. 그녀의 말은 꾸밈없었고 진우의 마음을 그대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진우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죠. 진우는 미경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며 땀을 흘렸죠. 비록 힘들고 버는 돈은 적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누군가를 속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미경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로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뻥튀기 아저씨의 뻥 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하고 정겨운 시장의 풍경이었죠. 진우는 문득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열심히 살게. 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섞여 있었죠. 미경은 진우의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됐대.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된다. 미경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경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걷는 그 순간이 진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서문시장 뒷골목의 검은 유혹은 이제 그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비록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두운 골목에도 언젠가는 환한 빛이 스며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진우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낡고 어두웠던 골목을 뒤로하고 미경과 함께 조금 더 밝은 시장의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터였죠. 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20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시장의 소음이 멀어져 갔고 그의 앞에는 미경의 따뜻한 미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닫는 듯했죠.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와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서문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진우와 미경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미경의 손을 잡고 시장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해 보였습니다. 서문시장의 낡은 시계는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렸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그 길에는 언제나 미경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이제 어둠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미경의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서문시장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이내 시장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때의 가족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상점가와 역 앞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작은 기억이라도 괜찮습니다. 말로 남겨두면 예전엔 잘 말하지 못했던 생각이 지금이라서야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